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보상복교 종합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분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요 쟁점들, 간편행정법하고 보상복교, 그 다음에 주요 쟁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3법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들에 대한 미니법전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분 특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노트 10페이지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서 자, 기출문제 쟁점 한번 보시면요. 자, 20회 때 시행령 별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게 우리 행정구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어떤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법규 창조력. 근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최근에 이건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법치주의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요새 논의를 안 하고 있고, 실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에서는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이 두 가지만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출문제에서 20회 시행령 별표 3 우리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이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21회에서 국토부 K 지침에 따라 보상평가를 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상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침해 법률주의, 보상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토부 K 지침에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보상을 한다. 보상 법률주의 위반에 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한 거죠. 자, 24회 시행령, 우리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국토부 고시로 만들어진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회 별표 3 맨날 나오는 쟁점이죠.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함께 출제되는 게 우리가 취소소송의 요건, 대소원 전기간피 했을 때 우리가 협의의 소익에 관련된 권리보호의 필요죠. 이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함께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28회 이주민 지원 규정, 이것은 이주대책에 관련된 어떠한 그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것이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훈령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주민 지원 규정은 순수 훈령으로 행정규칙입니다.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이 쟁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에서 주거 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정은 우리가 통상 시행규칙에 관련돼서 법규성 논의를 잘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그렇죠, 강행법규로서 판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주대책에 관련되는 78조 제1항 제4항은 우리가 강행규정으로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규정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규정이 특징적인 강행법규로서 강행법규로 판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3회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요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14회 그 앞에 20회 밑에는 이제 적시를 안 했는데요. 14회 시험에서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에 대해서 이거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이러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14회 때 한번 출제가 됐고요. 33회 때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리, 여기서 행정기본법 제8조가 우리가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총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작용의 법률 정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법률 유보원칙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중요한 행정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에 쪽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학설 중에서 대법원 판례, 우리가 수신료 사건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법에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민주주의의 요청과 행정의 탄력성, 조화,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측면에서 중요 사항 유보설로 보는 것이 다다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설은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뭐 이 학설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법률의 복구 청재록은 최근에 논의 안 한다. 이거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는 당연한 논의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즘 추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2페이지 행정법의 법원,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성문법, 불문법, 즉 행정법의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한 상태에서 성문법, 즉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 불문법에서 원칙적으로 성문법 입각하면서 성문법 중심의 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불문법,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문법원으로서는 우리 관습법, 판례법, 뭐 조리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행정법의 법원의 상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최고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상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판 규범성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시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결국 재판 규범성이라는 것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법원을 구속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법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표 3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재판 규범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제 문제에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규범으로서 자, 행정기본법도 중요한 재판 규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주로 출제되고 있는 게 제3절에 13페이지 주로 나오는 행정법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자, 평등의 원칙은 지금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에 규율을 하고 있고요. 자, 불평등한 행정 기관에 조치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결국은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법 9조에서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출제된 바는 없고요.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유구속의 법률은 한두 번 정도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즉 13페이지 밑에 개념 보시면, 자,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자,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평등의 원칙, 뭐 신뢰의 원칙 이런 걸로 이제 파생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13도 18964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요. 우리가 적용 요건으로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재선동, 재량의 영역이고 행정선례가 존재하고 동종사안일 것, 이런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 원칙 별표 3개죠.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번에 36회 시험에서 사업 인정의 요건, 그렇죠? 1-2번 문제에서 사업 인정의 요건으로서 비례 원칙을 판단하는, 그렇죠? 비례 원칙, 이것이 출제되었습니다. 1-2번 20점으로 출제됐는데요. 사업 인정 요건으로서 비례 원칙을 판단하는 이런 내용이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회 공공성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 이렇게 해서 한번 1번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고요. 19회 때 사적 공용수용, 즉 공공적 사용수용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고요. 자, 18회 시험에서 손실보상에서 공공필요, 비례 원칙 판단하죠. 자, 14회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제주조치, 이것도 비례 원칙, 그렇죠.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부분은 비례 원칙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36회 사업인증의 요건, 요거 출제되었다. 이렇게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헌법 제37조 2항, 행정기본법 제10조의 실천 목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적필상, 그렇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 적절해야 되고요. 적합성, 필요성의 원칙.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데 그칠 것. 이것이 바로 최소 침해 원칙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메모해서 최소 침해 원칙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상당성의 원칙. 행정작용을 하는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정의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해서 요게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행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그렇죠? 무효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이거에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우리가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행정작용으로서 손해를 입게 된 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서 제10조 비례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것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정도로 딸딸딸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두 번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데 그칠 것. 세 번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정의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세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성실함의 원칙. 이것은 상징적으로 규율된 내용으로서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상징적인 규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 제1항이죠. 네,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원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규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남용의 원칙. 자,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 성실의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에서요. 제2항에서 행정청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상의 권한의 남용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법상 정해진 공익 목적에 반하여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5페이지 의 보시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칙과 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권한남용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 및 권한을 행사한 행정공무원의 어떻게 해요?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판례도 있죠. 그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한남용 위반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것도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반한 그 행정청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가배상,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뢰 원칙, 이것도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자, 행정기본법 제12조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회 때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회 때 사업인정 관련돼서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 관련돼서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신뢰원칙 16페이지 보시면 자, 신뢰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는 원칙, 신뢰보호 원칙 되겠습니다. 요건 4가지. 우리가 이게 판례로 돼 있죠. 98도 4061. 요 판례 자체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에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개인의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요. 네 번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에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요 요건을 꼭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뢰보호 한계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게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든가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그렇죠. 신뢰보호 한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든지 법적 사실상의 변경 이런 것들이 신뢰보호의 한계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신뢰보호 원칙 결국은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위법한 행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뭐 행정계획의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겠고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자, 12조 행정기법 12조 제1항이 바로 신뢰 원칙, 제2항이 실권의 법리다. 밑에 실권의 법리가 나오니까 이 조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18페이지 상단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신뢰한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된다. 두 번째,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자, 행정청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서 그 개인이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그 위법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법리가 바로 실권의 법리로서 신뢰의 원칙의 파생 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권한 행사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요. 두 번째, 불황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공익대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권의 법리도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 자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당결부 원칙, 요거는 별표 2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행정기본법 제13조에 규율하고 있습니다. 20회 시험에서 부관, 임시창고 건물 철거 조건과 임시창고 건물 철거했다는 손실보상, 13회 때 사업인정과 기부채납 부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18페이지 밑에 의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요건에서 우리가 실질적 관련성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인적 관련성, 주등행위와 반대급부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죠.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인적 관련성과 그 다음에 동일한 행정목적, 즉 수권 범위에 있어야 된다. 목적적 관련성. 자,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고요. 마찬가지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다. 자,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 원칙이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 발생 시기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소급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4조 1항에서 불소급의 원칙을 규율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제15조의 공정력, 20페이지에 보시면 자, 15조의 공정력 관련된 거, 그쵸?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 공정력, 요거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조 적용 기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우리가 공법과 사법 관계, 우리가 그 공사법 이원 체제인데요. 이 공법 규정이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 규정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에 사법 규정이 명문의 규정이 따르면 그걸 따르게 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관계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페이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법 이원체제로서 우리가 34회 시험에서 35회 작년도 35회 시험에서 환매권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환매권은 우리가 판례가 사건으로 보고 있죠. 사건. 그래서 수용재결 이후에 이거에 대한 불복으로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수용재결이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이것에서 불가정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일로 넘어갔다. 그러면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사법적 법률관계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선결 문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35회에 딱 메모해 두시고요. 35회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로서 우리가 환매권 나왔고요. 33회에서 주거이전 및 공권, 재결 이전에는 공법상 당사소송, 재결 이후에는 보증소라든가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2회 자녀의 수용 재결 거부에 대해서는 보증소,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보증소. 자, 23회 환매권, 이거 사건이죠. 자,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다. 19회에서 공권이 사건이지 이론적인 논의는 있지만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환매권, 소송수단 뭐다?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 이런 논의가 있죠. 자, 공사법 이원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공법적 법률 관계입니다. 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행위와 인가처분에 관련된 관계에 관련돼서도 이게 제3자가 경쟁업체 감정평가서 갑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사법은 공법적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법 관계를 쓰셨는데 우리는 지금 국토부 장관과 여러분이 합격한 다음에 감정평가 설립하는 행위에 관련돼서는 공법적 영역이에요. 그렇죠? 제3자가 제기해가지고 공법적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처분의 공정력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항고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설립인가 처분으로 보고, 그렇죠? 제3자의 원고적 격 이걸 검토해가지고 논리를 펼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사법 이원체계에 관련된 이런 학설들도 마찬가지 각각의 학설에 일면 타당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필기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쟁점들을 짚어본 다음에 뒤에 우리가 관련된 우리 3법의 규정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땀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기장은 오늘 필기노트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